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한화오션 그리고 HD현대중공업 정말 대표적인 대형 조선사들이죠. 그리고 우리 군함들 만드는 그런 회사들인데 이번에 호주에서 10조 원이 넘는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서로 이전 투구의 양상을 보이다가 탈락했습니다. 사실은 이 우리 한화오션이 제일 또는 이 현대중공업이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 우리 한국 충남급 이런 것들이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탈락했어요. 왜? 서로 그냥 이전 투구 비난하고 하다가. 그런데 이번에는 이집트 잠수함 사업이 있는데요. 이 4척 이상의, 4척은 기본으로 되고 플러스 2척 옵션에서 최대 6척의 이집트 잠수함 사업에 드디어 한화와 현대가 원팀으로 들어갔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원팀으로 예선 통과를 했고, 예선에서 뭐 스웨덴, 스페인 이런 업체 떨어지고 결승 진출을 했다라는 건데,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경쟁자는 어떤 모델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이집트는 중국산 HD-1A 순항미사일을 도입했고요. 이걸 라팔 전투기에 통합 준비한다라는 희한한 소식이 있고요. 여기에서부터 이란은 사발란 구축함이 세계 최대 미사일 무장 기록을 세웠다라고 희한한 자화자찬을 하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노후화된 F-16 전투기 일부를 중국산 J-10C로 대체하려는 이집트가 J-10C 전투기 도입에 앞서 중국산 공대지 순항미사일 HD-1A를 도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측은 이 미사일이 J-10C 전투기에 탑재될 수도 있지만 프랑스제 라팔과 통합돼 운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인 지뢰 공급 결정을 내린 미국이 155mm 곡사포에서 발사 가능한 에이담 포탄 공급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M692와 M731 두 종류의 대인 지뢰 살포 포탄인데 이들은 모두 36개의 M74 대인 지뢰를 살포할 수 있어 우크라이나군의 빠른 지뢰원 조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장거리 자폭 드론과 전술 드론의 생존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 도입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장거리 자폭 드론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피해가는 회피 기술이, 전술 드론과 FPV 드론에는 우크라이나의 제모에 대응하기 위해 주파수 도약 방식의 무선 제어 시스템을 준비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레이큰히스 공군기지 상공에 정체불명의 드론이 출현해 F-15E 전투기가 긴급 발진한 사건에 이어 독일에 입항한 영국 퀸 엘리자베스 항모 상공에도 괴 드론이 나타나 항모를 추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독일군은 해당 드론을 놓쳤지만 가로 세로 길이가 1.5m에 달하는 상당한 크기의 드론이 함부르크 외해에서부터 퀸 엘리자베스 항모를 근접 추적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란이 주력 전투함 사발란함에 세계 최대 규모의 순항미사일을 탑재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타격력을 가진 전투함 기록을 갱신했다고 밝혔습니다. 16발의 아부 마흐디 알 무한디스 순항미사일을 탑재해 전무후무한 타격력을 가진 전투함이 탄생했다는 것이 샤흐람 이라니 이란 해군 사령관의 주장인데, 이란은 한국이나 러시아의 중무장 전투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모양입니다. 좀 희한합니다, 이거. 중국산 HD-1A라는 공중발사 초음속 순항미사일이에요. 마하 2.5, 사거리는 290km. 스톰 섀도우나 타우로스 이런 것들이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이면서 아음속이죠. 그런데 이건 마하 2.5의 초음속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탄도 중량 400kg이기 때문에 꽤 강력한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산 공대지 순항미사일, 사거리 290km, MTCR에 딱 저촉이 안 되게끔 만들어 놨죠. 그런데 지금 이집트는 이 HD-1이라고 하는 제법 큰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중국제 전투기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걸 도입했다? 그런데 지금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전투기 중에서 이 정도 되는 덩치를 발사하려고 하면은 라팔 정도 뿐인데, 라팔은 프랑스제죠. 그런데 이건 중국제예요. 근데 라팔에 이걸 장착을 하려고 하면은 프랑스가 라팔에 소스 코드를 열어주고 이 관련한 이해를 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 정말 희한한 상황인데요. 아무튼 전투기도 없이
중국제 J-10C 전투기 산다 뭐 이런 설은 있었는데 그 계획 없이 또 산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오늘 계약하더라도 1, 2년 내에 들어오는 건 아니죠. 전투기라는 것이. 그런데 이 미사일은 덜컥 구매를 한 이집트가 도대체 이걸 어디다가 장착을 하려고 이러는지 희한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이 155mm 대인지뢰 살포 포탄을 공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36발의 대인지뢰가 들어가는데 이 36발의 대인지뢰를 600m 상공에서 뿌려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군이 스톰제트, 그러니까 뭐 전차, 장갑차 뭐 이런 도움 없이 그냥 분대 단위로 뛰어오고 돌격해오고 하는 그런 축차 소모 인해 전술을 쓰고 있죠. 그래서 결국 우크라이나군이 참호선에서 당하고 또 밀리고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이 대인지뢰 살포탄을 줍니다. 자, 그럼 600m 상공에서 쫙 뿌려요. 36발을. 또 뭐 한 발만 쏘겠습니까? 여러 발 빵빵빵 쏘겠죠? 그럼 600m 상공에서 36발이 쭉 퍼져서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군이 가다가 이 지뢰를 밟을 수 있으니까 자, 지뢰지대야. 조심하겠죠. 조심하다 보면 총 맞겠죠. 자, 이런 건데 자, 그러면 이거 전쟁 끝나고 나서 엄청난 재앙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도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뭐 전국 각지에 있는 지뢰 때문에 이건 뭐지 하고 가지고 놀다가 뭐 손이 절단되고 하는 그런 참 불행한 사고가 많았죠. 어릴 때 저희 동네에도 아는 형이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지뢰 대인지뢰는 이 살포를 했다가 한 2주 정도 지나면 신관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작동 불능이 돼요. 그래서 터지지 않게끔 딱 되기 때문에 그런 인도주의적인 전후 사고는 안심을 해도 되는 그런 대인지뢰 살포탄인데 부디 이걸 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방어선을 잘 지키는데 잘 활용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창이 생기면 방패가 생기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창이 생기면 방패가 생기고 드론으로 공격하니까 드론 제머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 드론 제머를 또 회피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겨요. 일단 우크라이나가 이동식 야전 방공망을 만들었죠. 그래서 원래 고정 방공포대가 있는데 이걸 이동을 해서 하니까 러시아가 가다가 이거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가 생겼네 하고 기관포 맞고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AI를 탑재해서 가다가 새로 없던 이 우크라이나군 방공망이 생겼네 라고 판단되면 돌아갑니다. AI니까 스스로 판단해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이건 좀 큰 드론 샤헤드 136 같은 게 그러고 작은 드론 자폭 드론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군이 제머를 하죠. 주파수 교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드론을 통제권을 상실하게 만들죠. 이걸 주파수 도약을 해요. 주파수 도약. 그러니까 계속 사용되는 주파수를 변화를 시켜요. 우리 한국군의 무전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 그런 주파수 도약하죠. 그래서 주파수를 계속 바꾸기 때문에 적이 제밍을 할 때 도대체 무슨 주파수를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밍을 할 수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려요. 자, 이런 주파수 도약 장치까지 만들었다. 이제 앞으로 이 제머를 가지고 드론을 제어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라는 상황이 됐네요. 자,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상무가 독일의 함부르크에 입항을 하는데 입항하기 1시간 전부터 하늘에 1.5m 크죠. 그 정도면 그런 드론이 떠서 계속 추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아니 독일 니들 그거 몰랐어 하니까 독일은 몰랐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 퀸 엘리자베스 상공에다가 이렇게 이 드론을 띄워서 계속 따라왔는지 모르겠으나 뭐 방송사에서 뭐 양질의 어떤 그 실황 중계 영상을 마련하려고 했으면 몰라도 그게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이런 적성 국가들이 벌인 소행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됩니다. 자, 이란이 이 군함을 1500톤짜리 군함인데 구축함이라고 불러요. 딱 봐도 그냥 우리 포항급 초계함 정도 되는 디자인. 뭐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디자인이 유행을 한 거죠. 1960년대 만든 군함입니다. 여기에 후방에 경사 발사대 있죠. 이게 이제 대한미사일 쏘는 발사대인데 이거 다 떼내고 여기다가 16발의 미사일을 넣었다. 이게 지상 타격도 되고 대함 타격도 된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서 구축함에 16발의 미사일을 넣었으니까 이거 세계 최강의 공격력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우리 인천급만 해도 16발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미사일 그리고 지상 타격하는 미사일 해서 16발 들어가는데 그런 거 모르나 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작은 군함에 16발 구겨 넣으면 뭐 퍽이나 잘 싸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걸 가지고 구축함이라고 우기는 이란이죠.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노후화된 중국산 잠수함 대체 사업을 진행 중인 이집트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우리나라의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팀 코리아로 최종 후보 3팀에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이 경쟁 상대인데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1980년대 도입된 구식 033형 잠수함 4척을 대체하기 위한 이집트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팀이 독일, 프랑스 업체와 함께 최종 후보 3개 팀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고 이집트 방산소식통인 마흐무드 가말이 밝혔습니다. 이집트는 한국 팀을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 프랑스의 나발그룹과 함께 최종 후보로 선정했는데요. 최종 후보로 선정된 3개 팀은 다음 달부터 이집트 사업 수주를 위한 치열한 경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국팀은 KSS-3 배치2 모델을 기반으로 한 수출용 설계를 제안 중인데요. 이에 대항해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는 212CD 개량형을, 프랑스 나발 그룹은 호주에 제안되었던 통상동력형인 바라쿠다 잠수함을 제안 중입니다. 이집트는 지난 2011년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와 209 1400형 잠수함 4척을 시작으로 메코 A200 호위함 등을 주문했고, 프랑스와는 미스트랄급 강습 상륙함을 거래한 전력이 있는데요. 현재 이집트 해군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프랑스의 바라쿠다 잠수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DDX 사업으로 난타전을 벌였던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최근 김동관 회장과 정기선 부회장 간의 협의에 따라 상호 고소고발이 취하되면서 해외 사업에서 협력하는 쪽으로 의견을 좁혀나가고 있는데요. 이집트 잠수함 수주전을 시작으로 폴란드와 캐나다 등 다른 잠수함 수출 사업에서도 두 회사의 원팀 플레이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033형, 로미오급 개량형이죠. 무항급 중국제예요. 자, 이거 4척을 가지고 있는데 요거 대체하는 요거 이제 퇴역하고, 그리고 2011년도에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로부터 209형 1400, 그러니까 209 잠수함의 1400톤 버전이죠. 요거 4척을 도입했습니다. 이건 이제 뭐 12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도 새 거죠. 요건 그대로 쓰고, 그리고 이 로미오를 대체하는 사업을 4척이니까 요거 4척 하는데 플러스 2척의 옵션이 붙어서 최대 6척.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뭐 최하 6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 되는 사업이죠. 자, 여기에 이제 한화 그리고 현대가 호주에서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제는 우리가 이전 투가 하지 말자. 서로 적이 되지 말고 원팀으로 가자. 라고 해서 원팀 하기로 했답니다. 한화가 KDDX 구축함, 한국형 차기 구축함 그 문제로 현대를 고소했죠. 현대가 보안 누설했다 라고 하면서 현대의 등기 이사를 고소했고, 현대중공업은 등기 이사 내가 그런 거 아닌데 왜 나를 고소했어? 그럼 명예훼손이다 하고 또 역고소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서로 호주에서 서로 그냥 비난하고 하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국민적인 우려 그리고 국가적인 어떤 비난이 쏟아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원팀 되기로 한 것 같은데 대단히 잘 됐어요. 그래서 경쟁 업체는 우리 한화 그리고 HD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와 프랑스 나발 그룹인데, 일단 우리 업체들은 이 3,000톤급 잠수함 장보고 3 배치 2 리튬 이온 방식의 전지 배치 2를 제안을 하기로 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현지의 군사 전문가는 이게 제일 유력하다. 바로 프랑스가 호주에 제안했다가 계약까지 했다가 오커스 레짐 출범으로 계약 취소됐던 바로 바라쿠다 통상 동력형이죠. 4,500톤에서 5,500톤 되는 덩치. 자, 이게 이제 가장 유력하다는 건데, 왜냐? 뭐 여러 가지 성능으로 봐서 이게 제일 좋다. 가격이 같다면, 문제는 가격이 이제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독일이 유력하기도 한데, 독일은 209급 잠수함 거래 전력도 있고 또 메코급 호위함 거래 전력도 있고 하니까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런데 우리 한화는 뭐 그런, 또 현대는 그런 네트워크는 없다. 좀 처음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내용을
마흐무드 가말이 이집트 방산소통인데 이렇게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뭐 예상은 예상일 뿐이고 호주에서도 우리 한국의 호위함이 제일 유력하다라고 예상은 됐었지만 우리가 예선 탈락해버렸어요. 서로 이전 투구하느라고.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사업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그래야 또 다음에 이어지는 3, 4척 규모의 폴란드 잠수함 그리고 12척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이 잠수함 사업에서 우리가 또 뭔가 큰 명분을 얻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이제 두 업체가 화해해서 원팀으로 나가게 됐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